삼상 유도 전동기에 운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이라고 하면은 직류 전동기 파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기동, 그 다음에 속도 제어, 역회전, 제동 이 부분이 운전입니다. 그런데 삼상 유도 전동기 운전을 하기 전에 약간 삼상 유도 전동기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비례추이란 건데 보세요. 직류기 할 때 기동을 얘기합니다. 기동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클 것,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그것을 여기에 나오는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걸 했었습니다. 유도 전동기에 속도 토크 곡선에 따르면 속도가 N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N이 NS로 가고 여기에서는 토크예요, 토크. 그리고 속도가 0일 때 기동을 하는 토크 있죠. 이것이 기동 토크입니다. 기동 토크일 때 속도 토크 곡선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게 뭐 직선도 아니고 뭐 비례 반비례도 아니고 토크 곡선 자체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했죠. 예, 저도 토크 곡선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 못 외우고 있는데 토크 곡선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러한 곡선을 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요 부분이 뭐냐면 가장 토크가 큰 부분 있죠. 요 부분 우리가 토크 맥스라고 해서 최대 토크를 합니다. 최대 토크. 그 다음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요 슬립 있죠. 요것을 최대 토크 슬립이라고 합니다. 최대 토크 슬립. 그런데 보세요. 최대 토크 슬립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우리가 X2분의 R2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2차 리액턴스분의 2차 저항에 비례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R2를 제가 증가시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최대 토크 슬립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최대 토크 슬립이 증가한단 말이 이거죠. 속도가 0일 때는 슬립이 1이고요. 여기는 슬립이 0입니다. 즉 2차 저항을 증가해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증가하면은 최대 토크 슬립이 어느 지점? 이 지점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 그러면 얘가 이 지점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최대 토크 슬립이 이 지점으로 옮겨갔다면 최대 토크 지점은 이렇게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동 토크 자체도 이런 식으로 기동 토크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ST를 또 옮깁니다. 또 옮기면은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이 지점이 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동 토크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속도 토크 곡선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R2를 증가시키면은 최대 토크 슬립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 토크 슬립이 증가하면 첫 번째 기동 토크가 증가하게 되죠. 기동 토크가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큰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기동할 때 힘이 세고 그만큼 우리가 전동기 특성을 봤을 때 좋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뭐예요? 최대 토크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일정합니다.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동 토크는 증가하지만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우리가 최대 토크 공식이 뭐예요? K에 EX2분의 2의 자승이죠. 2차 저항과 최대 토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기동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기동 전류는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옮겨가죠. 속도가 느린 쪽으로 갑니다. 속도가 느린 쪽으로. 따라서 저기에 슬립이 감소하고요. 슬립이 감소하게 되죠. 슬립 증가하게 되죠. 슬립이 증가하고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삼성 유도 전동기 운전을 들어가기 전에 이 특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곧 이 특성이 얘가 비례추이라는 특성인데 이것이 삼성 유도 전동기의 운전에 필요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R2예요. R2. 2차 저항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가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형과 권선형이 있는데 농형은 권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저항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권선형 같은 경우는 권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차 저항을 연결해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2차 저항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 권선형에서만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례추입니다. 2차 회로의 저항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이게 공식 있죠. 요 공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는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만 사용됩니다. 농형에는 못해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2차 저항을 연결할 수 있는 권선형에만 사용되고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슬립이 증가하고요. 슬립이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속도 제어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증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동 토크요. 기동 토크를 포함한 전체 토크를 얘기하고요. 최대 토크는 일정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S1분의 R2는 처음의 슬립분의 처음의 저항은 S2분의 R2 다시입니다. 이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S1분의 R2는 S2분의 R2 다시. 그러니까 S1분의 R2는 S2분의 어떻게? 처음에 R2에서 얼마만큼 저항이 증가했느냐, 이 2차 저항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냐 해서 이것을 R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다? 증가시킨 저항이에요. 이러한 관계도 공식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슬립분의 처음에 2차 저항은 나중에 슬립분의 나중에 2차 저항과 그 비율이 같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특징에 2차 저항 변화해도 최대 토크 얘는 불변입니다. 일정이에요. 일정. 최대 토크 자체는 앞에서 했습니다. 얼마? K의 2배 XS분의 X2분의 2의 자승해서 최대 토크의 공식은 지금 2차 저항 R와 상관없죠. 그래서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토크 자체가 무조건 일정하다는 게 아니고요. 최대 토크가 2차 저항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2차 저항을 통해서 비례추이 시켜도 변함이 없다는 거지 최대 토크 자체가 무조건 변함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얘는 X2와 2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변화시키면 변하는데 2차 저항 그래서 즉 비례추이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 기억해 주시고 2차 저항 크게 하면 기동전류는 감소합니다. 말씀드렸죠? 기동전류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기동 토크는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것.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세요. 저항을 조정했습니다. 저항을 조정했으니까 전류나 혹은 토크나 저항 우리가
저항이 증가하면 R 성분이죠. R 성분 증가하면 우리가 역률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류와 2차 전류 저항이니까요. 토크, 그 다음에 역률이고 1차 입력, 1차 입력까지 할 수가 있는데 비례추에 할 수 없는 것에서 잘 나옵니다. 비례추에 할 수 없는 게 뭐다? 출효동동. 요거 좀 배워주세요. 동. 출효동동에서 출력, 효율, 동손의 동기속도. 출효동동입니다. 출력, 효율, 동손의 동기속도는 비례추이 가지고 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효동동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삼성유도 전동기 말씀드렸지만 권선형입니다. 농용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관계고, 그 다음에 농용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인데 보세요. 우리가 기동법이라고 합니다. 기동법에서 동기기 할 때 기동법이 뭐가 있었어요? 동기기 할 때 기동법으로서 자기동법,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법. 예. 얘는 뭐다? 자기동법은 우리가 제동건선 있죠. 제동건선을 사용해서 기동하는 것이 자기동법이고, 유도전동기를 통해서 이극 작은 유도전동기를 통해서 기동하는 것이 유도전동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류기 할 때는 특별한 기동법이 없었고 기동 조건이 있었죠. 뭐다?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크다. 이러한 조건을 맞춰서 기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직류기에서 기동할 때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가 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기동 전류를 작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동 토크는 힘이 센 건데요. 못 돌리면 그만인데 기동 전류가 커버리면 이것은 타버리죠. 고장나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기동 전류가 작도록 해야 됩니다. 기동 전류가 작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도기에서는 우리가 단상은 우리가 뭐 여기 앞부분 뒷부분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 하고요. 삼상 유도기에서 회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농형과 권선형이 있죠. 농형과 권선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형에는 전전압 기동 혹은 직입기동이라고 그래요. 전전압 기동, 직입기동.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과 기동 보상기법 기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형에는 조금 전에 말한 거, 권선형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차 저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권선형입니다. 그래서 뭐다? 2차 저항 비례추가 이거죠. 2차 저항법입니다. 이것은 뭘 이용한 거? 비례추를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서 2차 저항 제어법, 비례추를 이용한 2차 저항법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 안 합니다. 2차 저항을 증가시켜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전류 감소한다 그랬죠. 전류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기동 토크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2차 저항 비례추 하면은 앞에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별로 얘기할 것이 없고,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전전압 기동, Y 델타 기동,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 기동 보상기법 기동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보통 얘는 한 5kW 이하에서요. 5kW 이하에서. 그 다음에 Y 델타는 5에서 15kW.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은 15kW 이상이고요. 뭐 리액터 기동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용량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용량이
요렇게 구분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동법은 정지해 있던 전동기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기동 전류가 4배에서 6배까지 굉장히 큰 전류, 평소에 10A 흐르는 그런 권선에 기동을 시킬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0A에서 60A까지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기동할 때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전전압 기동법인데, 얘는 보세요. 직입기동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름 그대로 전체 전압을 그대로 가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인데, 전체 전압으로 기동한다.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전압을 낮추거나 혹은 뭐 전류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뭐 전체 전압을 기동한다. 그 다음에 직입기동은 직접 입력해 버린다.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기동 전류를 다운시킬 수가 없어요. 기동 전류 다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5kW 이하인 소용량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전전압 기동, 직입기동 보시면 별도의 기동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격 전압을 인가해서 기동하는 방법으로서 기동전류가 전격전류의 4배에서 6배 정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 5kW 이하의 전동기에 사용되는다. 이거고요. 두 번째 Y델타 기동인데, 보세요.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입니다. I는 R분의 V. 근데 농령에서 저항을 조절할 수가 없죠. 농령에서 저항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감소시키려면은 전압을 감소시켜야 돼요. 입력되는 전압을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권선을 Y로 감았습니다. Y로 감았어요. 그 다음에 델타를 감았어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전압은 단자간에 가는 거죠. 여기에 100루트 3V를 인가했다라고 하면은 100루트 3V 인가했다고 하면 Y결선의 권선에는 얼마 걸려요? 루트 3분의 1 하면 100V가 걸리죠. 100V. 근데 델타 결선에서 똑같이 100루트 3V를 걸면 델타 결선에는 상이 얼마 걸린다? 100루트 3V가 그대로 걸립니다. 그러면 Y델타 기동은 뭐냐면, 우리가 기동을 할 때 전류를 다운시키려면, 전류를 낮추려면 전압을 낮춰야 되는데, Y로 기동하는 게 좋을까요? 델타로 기동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다? 뭐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작은 것 있죠.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100으로 다운되니까 당연히 전류도 다운됩니다. 따라서 Y델타 기동은 뭐냐면, 기동 시 Y결선으로 해서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Y결선에서 기동하면은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다운되고, 전압이 다운되니까 기동 전류도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기동할 때 빼고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좋죠. 기동할 때가 문제에서 갖는 거지, 운전 상태에서는 원래 전류, 원래 전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운전 시 뭐다?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하냐면, 전동기를 켜요. 전동기 켜면 모터를 운전할 때 이렇게 됩니다. 딱 켜자마자 Y결선으로 해서 기동합니다. 전압이 떨어지고 전류가 다운됩니다. 다운돼서 정상 상태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죠? 운전하고 있으면 결선을 이제 델타로 바꿔요. 결선 델타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정상 상태로 회전하는 것이 이 Y델타 기동이고요. 여기에서는 개념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실기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시퀀스 도로 해서 꼭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재를 보면요, 기동시 고정자 권선은 Y로 접속한 후 기동하여 기동전류를 감소시키고, 말씀드렸죠? 운전속도에 도달하면, 운전속도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1500rpm 뭐 이런 속도에 도달하면 권선을 델타 결선으로 변경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이 회로 이론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 증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회로 이론에서 이런 거 있었죠. ZY는 Z델타의 3분의 1배, PY는 P델타의 3분의 1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IY는 I델타의 3분의 1배. 이렇게 하면 전압을 이렇게 낮춰서 지금 Y결선 운전하면은 똑같은 권선에 대해서 전류가 3분의 1로 된다는 겁니다. 즉 전전압으로 할 때 얼마? 4에서 6배였는데 Y결선을 하니까 4에서 6의 3분의 1배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큰 용량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토크는 전압의 제곱이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전압 앞에서 얼마예요? 전압은 V는 3분의 1배죠. Y는 V 델타의 루트 3분의 1배죠. 루트 3분의 1배. 루트 3분의 1배인데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토크는 몇 배? 루트 3분의 1배 제곱하니까 3분의 1배가 됩니다. 즉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죠. 기동을 할 때 기동 전류는 다운시키고 기동 토크는 증가시키는 높여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이 뭐냐면 기동 전류를 다운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럼 기동 전류를 다운시키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Y델타 결선하면은 토크가 3분의 1배로 줍니다. 전류가 3분의 1로 주는 대신에 토크도 3분의 1배로 줄어요. 근데 안전을 우선하다 보니까 힘이 작아지더라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용량적으로는 너무 큰 곳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에서 15kW 정도의 전동기에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이 있습니다. 리액터 기동은 리액터 얘가 뭐냐면 L이에요. L입니다.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전동기에 인덕션 모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전압을 감소시킵니다. 전압을 감소시키는데 어떤 식을 쓰느냐? 여기 L을 쓰는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얘 스위치 이렇게 닫아요. 스위치 닫으면 이렇게 삼상 전류가 전동기에 흐르게 됩니다. 흐르는데 요 부분 있죠. 리액터를 감았죠. 리액터를 통과해서 전동기로 갑니다. 그러면 100V를 인가했을 때 100V 인가했다고 했을 때 리액터에서 만약에 50V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 50V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리액터를 통해서 리액터에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그 전압 강화를 뺀 만큼 전동기에 전압이 도달하기 때문에 전압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Y델타와 똑같이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 그럼 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정상 상태로 운전하는 겁니다. 얘를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전원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100%의 전압, 100%의 전류가 공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동 전류를 제어하는 것이 리액터 기동입니다. 그다음에 기동 보상 기법은 뭐냐면 리액터 자리에 있죠. 여기에 기동 보상 기법은 리액터 자리에 여기에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변압기, 즉 변압기는 우리가 여기 탭을 조정해요. 탭. 그러면 원하는 전압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탭 설치하다 보니까 돈은 굉장히 비싸겠죠. 하지만 원하는 전압으로 낮출 수가 있고, 따라서 원하는 전류가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얘가 원하는 전압으로 낮춰서 원하는 전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용량도 큰 용량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보상기법과 리액터 기동법 한번 다시 봅니다. 리액터 기동법은 전동기 1차 측에 직렬로 철심이 있는 리액터를 설치하고 그 리액터 값을 조정해서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제어해서 기동전류 및 토크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리액터 값을 제어한다라고 했는데 뭐 단권 변압기에 비해서는 거의 그 제어가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은 삼상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동기에 인가되는 기동전압을 감소시킴으로써 기동전류를 감소시키는 기동 방식이고, 이것은 15kW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콘도르퍼법이 있습니다. 기동법 중에서 콘도르퍼법은 뭐냐? 리액터 기동법과 기동보상기법 있죠. 기동보상기법을 합해 놓은 방식이 콘도르퍼법입니다. 그래서 기동법, 농형 전동기의 기동법은,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은 전전압, Y델타, 리액터,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과 합쳐놓은 콘도르퍼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저항기동법, 기동저항기법. 기동저항기로 2차 저항을 사용하면서 그 2차 저항을 사용하는 원리는 비례추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동을 했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법이 있겠죠. 기동,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역회전과 제동입니다. 그런 순서로 가는데, 속도 제어도 똑같이 농형과 권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3상입니다. 농형, 권선형인데 농형은 3가지가 있고요. 권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직류기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직류기 할 때 N은 K5는 V-IA-RA라고 해서 직류기에서 속도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계좌제어법, 저항제어법, 전압제어법 이렇게 3개가 있었죠. 그러면 유도전동에서도 보세요. N은 NS의 1-S가 되고 NS는 P분의 120F입니다. 1-S 이렇게 돼요. 그럼 유도전동기에서 속도제어법을 하면 요거죠. P, 극수, F, 주파수, 그 다음에 S는 슬립입니다. 슬립. 근데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슬립을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어떨까? 극수 제어법, 주파수 제어법. 그 다음에 슬립을 제어하는 것은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뭐다? 1차 전압 제어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형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앞에서 비례추이 말씀드릴 때 그 비례추이를 갖고 속도 제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례추이 뭐요? 2차 저항 제어법이 있고요. 2차 저항 제어법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여자법이 있습니다. 2차 여자법인데 얘는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3상 유도전동기에서 속도 제어라고 하면은 요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극수제어법, 주파수제어법, 1차 전압제어법부터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공식은 요거 우리가 방식이 생각 안 나시면, 종류가 생각 안 나시면 요거 있죠. 요 공식 떠오르시면은 극수, 주파수, 슬립이니까 전압 이렇게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거고요.
봅니다. 첫 번째 극수제어법이 있습니다. 극수제어법은 뭐냐? 고정자 권선의 접속 상태를 변경해서 극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계좌 있죠? 2극, 4극, 6극 그것은 고정자의 권선을 감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맞죠? 자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 권선을 감아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선의 접속 상태를 변경하면 2극이나 4극이나 6극으로 변경하다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수배달법은 고정자 권선의 접속 상태 변경해서 극수를 조정하는 방식. 계좌죠. 예. 하는데 비교적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고 연속적인 속도 제어는 할 수 없으며 단계적인 속도 제어만 가능하다. 이것이 문제죠. 우리 극수가 1극, 2극, 3극, 4극, 5극, 6극도 아니고요. 1.1, 1.2, 1.3, 1.4도 아니죠. 짝수로 갑니다. 2극, 4극, 6극, 8극. 그러니까 2극에서 4극으로 가면 2배. 그 다음에 2극에서 6극으로 가면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조정은 불가능하고 계단적인, 단계적인 조정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법입니다. 주파수는 우리가 보통 주파수를 제어하는 것이 인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VVVF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Variable이라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할 수 있는, 즉 전압도 가변시키고 주파수도 가변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파수가 우리가 바꾼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주파수를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주파수가 3배가 됐죠. 맞죠?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인버터 등을 통해서 인버터는 5장에 나오게 됩니다. 5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파수를 가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으로는 가장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제어법은 뭐냐? 인버터 등을 이용해서 전원의 주파수를 변환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용도도 잘 나와요. 선박 추진용 전동기나 인견 방직 공장의 포트모터. 요즘은 우리가 섬유 산업이 조금 하향세라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대구 같은 지역에 그 섬유 공장 굉장히 많았죠. 그때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섬유 짜는 거 다다다다다 하면서 동시에 동작하는 그런 전동기 있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인견 방직 공장의 포트모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주파수 제어법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전압 제어법은 1차 전압이니까 말 그대로 1차 측에 넣어주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1차 측에 넣어주는 전압인데 슬립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부하 운전 시 슬립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전압 제어하면 슬립이 제어되고 슬립이 제어하면 NS 1-S의 공식에 의해서 N은 NS 1-S의 공식에 의해서 속도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은 비례추이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저항 제어법이 뭐다? 비례추이를 이용한 그 2차 저항 제어법이죠. 2차 저항 제어법인데 비례추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비례추이 원리 유효한 것으로 2차 회로에 저항을 넣어 같은 토크에 대한 슬립 S를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비례추이 떠오르세요. 구조가 간단하고요. 제어 조작이 용이합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그 권선으로 감겨 있는데 거기에다가 슬립링을 통해서 2차 저항을 연결한 겁니다. 2차 저항을 연결해요. 가변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 조작이 용이하고 속도 제어용 저항기를 기동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했죠.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법도 2차 저항 제어법, 속도 제어법도 2차 저항 제어법. 그래서 이 2차 저항이 기동에도 사용되고 속도 제어에도 모두 사용되는 겁니다. 그 장이 그 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러면 2차장 이렇게 좋은데 그럼 처음부터 2차장은 풀로 올려놓고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저항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이 뭐냐면 I제곱 R, 즉 전력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저항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죠. 왜? 저항이 크면 I제곱 R만큼의 전력 손실 전부 유효저항입니다. 전력 손실은 날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작정 우리가 기동이나 속도 제어를 위해서 올려놓고 사용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항을 이용함으로 속도 변화량에 비례해서 효율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여자법은 뭐냐면 2차 여자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도전동기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린다면 변압기와 동일하죠. 이렇게 하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은 슬립 S로 회전할 때 여기에 SE2에 전압이 넘어오죠. SE2에 전압이 넘어오는데 여기 회전자에 SE2와 같은 주파수의 EC를 공급을 합니다. EC를 공급합니다. 그럼 뭐세요? 그러면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2차 전류는 R분의 2차 전류는 저항분의 2차 전압인데 얘가 R은 2차 측의 저항이고요. 2차 측의 저항이고 E2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SE2가 있습니다. 맞죠? SE2가 있는데 EC를 뭐 더해지는 방향으로 가든지 빼지는 방향으로 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빼지는 방향으로 EC를 가해주면 SE2 EC가 이만큼이 뭐다? 2차 전압이죠. 그런데 2차 측 전압이 되고 2차 측 전류가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일정하게 한다고 하면은 보세요. EC가 증가하게 되면 얘를 일정하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SE2가 증가하게 되죠. EC가 증가하면은 SE2가 증가해야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E2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슬립이 증가해야 되겠죠. 슬립이 증가합니다. 슬립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여자 제어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건데 EC를 SE2와 반대 방향으로 인가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SE2 EC가 일정해야 되므로 S가 증가하면은 속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2차 여자 제어법입니다.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러면은 EC가 증가하게 되면은 같아지려면 얘가 마이너스가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때는 반대로 작용하는 이것이 2차 여자법의 원리가 되고요. 2차 여자법 쉽게 나오면은 이렇게 2차 여자법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권선에 회전자 권선 2차죠. 2차 기전리 SE2와 동일 주파수의 전압 EC를 인가해서 그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2차 여자 제어법입니다. 그 방식의 종류에는 크레머 방식과 세르비우스 방식이 있습니다. 크레머 방식은 계자를 제어해서 회전수를 변환하는 방식이고 세르비우스 방식은 인버터의 제어각을 변화해서 회전수를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제어법의 마지막으로서 종속 속도제어법이 있습니다. 종속 속도제어법은 어렵잖아. 얘는 종속된다는데 서로 2대 이상일 때 그래서 S는 P분의 120F죠. NS는 P분의 120F인데 직렬 종속이 있고요. 직렬 가동이 있고 차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2대면 보세요. 일단 하나의 극을 P1, 하나의 극을 P2가 있겠죠. 주파수는 같고 그렇게 같이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직렬 지금 여기서 직렬 종속법이라 나오는데 여기서 말이 없으면 가동입니다. 기본이 가동이에요. 가동. 더한다는 겁니다. 뭐냐? NS는 P분의 120F인데 가동이에요. P1과 P2를 더하는 겁니다. P2분의 120F. 이것이 동기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렬 차동입니다. 차동 NS는 뭐예요? 큰 데에서 작은 거 빼겠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직렬 종속이라 하면은 문제에서 직렬 종속이라면 그냥 가동이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차동은 반드시 언급을 해줍니다. N은 P1 P2분의 120F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 종속법은 뭐다? 2배가 돼요. 여기에도 기본은 가동이고 해서 P1 플러스 P2분의 얼마? 2배 120F요. 병렬일 때는 2배 120F. 뭐 가장 많이 나온 건 얘고요. 가장 많이 나온 건 얘고 그냥 직렬 가동할 때 극수 P1, P2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단 유도 전등기의 역회전입니다. 역회전인데 요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직류기에서 우리가 역회전 방법은 뭐였어? 직류기할 때 역회전 어떻게? 전기자와 계자 둘 중에서 하나의 극성을 반대로 합니다. 전기자와 계자 중에서 하나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은 역회전이 됐었죠. 그럼 삼상 유도 전동기는 선이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요것에 우리가 역회전 원리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전동기의 회전이 결정됐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그 왼손 법칙을 적용하니까 어떻게요? 계좌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되죠. 계좌의 방향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역회전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전동기가 이렇게 했어요. IM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스위치 했을 때 지금 RST상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유도전기가 정회전 한다고 했을 때 역회전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일단은 R이 S는 그대로 S R은 T 그 다음에 S는 S 그 다음 T는 R이 됩니다. 즉 자 보시면 R이 T로 가고요. 그 다음에 S가 그대로 S로 가고 T가 R로 갑니다. 결론은 뭐냐면 계좌에 우리가 R하고 원판 이거 하면서 계좌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면 됩니다. 그것을 반대로 하려면 뭐냐? 세 선 중에서 두 선의 위치를 반대로 하는 거죠. 역회전하는 거. 그러니까 직육에서는 계좌와 전기자 중에서 하나의 극선을 반대로 하는 것이고 삼상 유도 전동에서는 지금 제가 R과 T의 위치를 바뀌었죠. S는 그대로 두고요. 근데 꼭 이렇게 하지 않고 RS를 바꾸거나 RT를 바꾸거나 혹은 ST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즉 세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선의 위치를 반대로 하면은 역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역회전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동. 우리가 기동했죠. 속도 제어했죠. 그 다음에 역회전했고요. 이제는 제동인데 제동은 직류기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역전제동 플러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유도기에서는 역전보다는 우리가 상을 바꿨다고 해서 역상제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상제동 플러깅 뭐다? 앞에서 한 역회전과 동일해요. 회전 중인 전동기 1차 건선 3단자 중 이미 2단자의 접속을 바꿔서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발전시켜 급정지나 역전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발전제동과 회생제동은 동일합니다.
직류기와 전동기를 전원으로부터 분리시켜서 1차 측에 직류 전원을 공급해서 발전기로 동작시킨 다음에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는 방식이고요. 회생제동은 전동기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변화시켜 이것을 전원으로 반환, 반환, 회생 이런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제동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회생제동은 우리가 뭐 크레인이나 언덕길에 올라가는 뭐 전기 기관차 이런 곳에 회생제동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뭐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 시험 및 측정이 있는데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앞에 다른 기기들과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저항 측정 시험. 변압기에서도 저항 측정이 있었죠. 저항 측정 시험이 있었고, 저항 측정 시험은 1차 단자 사이의 건선 저항을 직류로 측정한 3개 단자 사이의 평균값을 측정한 겁니다. 직류로 측정해요. 직류로. 그러니까 직류로 가해서 거기 사이에 나오는 저항값 평균을 측정하는 겁니다. 무부하 시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직류기에서도 했고 동기기에서 나왔고 변압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전동기 전격 전압가하고 무부하 운전에서 한 상당의 전압 전류 전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구속 시험은 전동기가 회전하는 것을 막은 상태예요. 전원은 인가하는데 전원은 공급하는데 회전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자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구속해놓고 1차 단자 사이 저전압을 가해서 1차 전류가 거의 전격 전압이 된 경우에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부하시험과 부하시험 실부하법입니다. 실부하법, 실제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하시험 또 들어보셨죠? 전기 동력계법 뭐요? 대용량에서 전기 동력계법이고요. 그 다음 부하시험에 좀 나머지 프로노 브레이크법, 손실을 알고 있는 직류 발전기 이용하는 방법, 다이나모미터 등이 부하시험의 종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슬립은 우리가 다른 기계는 없었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에만 한해서 사용되는 방법이죠. 슬립은 뭐예요? 회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계법, 회전계로 직접 회전수를 측정해서 회전수가 몇 개인지 몇 회전하는지 측정해서 슬립을 구하는 방법이고, 직류 밀리볼트계법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이 됩니다. 직류 밀리볼트계법. 그 다음에 수화기법과 여기 스트로보스코프법이 있는데요. 스트로보스코프법이라는 텔트도 있고, 이게 외국말이고 이거 영어도 아니고 외국말이다 보니까 스트로보스코프법 혹은 스트로보스크법, 혹은 스트로보법, 이게 말이 좀 틀려요. 우리가 뭐 전기 자기학기나 전기 응용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제어백 효과, 이것도 뭐 C백 효과, 제백 효과, 외국말이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스트로보스코프법 혹은 스트로보법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같은 것이라고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이상 기동 현상에서, 이상 기동 현상입니다. 이상 현상이요. 말 그대로 원하는 속도, 원하는 토크로 회전하지 못하는 이상 현상으로서 크로우링 현상과 게르게스 현상이 있는데요. 크로우링 현상은 차동기 운전이라고 합니다. 차동기, 동기 차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농형 전동기예요. 크로우링 현상은 농형 전동기에서 고정자와 회전자의 슬로스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고정자와 회전자의 슬로스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잘못 제작된 경우,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제작된 경우 혹은 회전자의 슬로스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고요. 유도 전동기의 공극이 일정하지 않거나 계좌의 공극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 자체가 잘못 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좌의 고조파가 유기될 때, 이게 더 많습니다. 고조파가 유기되면은 전동기가 전격 속도에 이루지 못하고 전격 속도 이전에 낮은 속도에서 안정돼 버리는 현상인데, 고조파가 우리가 고조파 보세요. 3n 플러스 1, 그러니까 4, 7, 10 이러한 고조파는 우리가 정상분과 같죠.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1 해서 2, 5, 8 이런 것들은 역상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n 고조파는 영상분과 같다. 이거 전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는 건데,
여기서 ENM인데 상수 3이 곱해집니다. 상수 3이 곱해져서 ENM N은 정수고요. N은 자연수고 ENM 플러스 마이너스 1하니까 7, 13, 19 있죠. 7, 13, 19 고조파는 기본파와 같은 방향으로 발생시키고 5, 11, 17 고조파는 역상분이죠. 역상분은 기본파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자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고조파가 유기될 때 크로우링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3N에서는 영상분과 같죠. 3N에서는 회전자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네. 경사 슬롯. 왜? 여기 비스듬한 슬롯 있죠. 비스듬한 슬롯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크로우링 현상을 방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게르게스 현상은 권선형 유도 전동에서 전동기가 무부하 부하가 달리지 않은 상태 또는 경부하를 운전 중 고도파 발생 등으로 인해서 한 상이 단선되어 결상된다. 무슨 말이냐면 RST에서 3상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R선이 끊어졌습니다. 단선되었죠. 그러면 그 R선을 단선되어서 R상이 결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결상되면 단상이 공급되는 거예요. R상이 결상되었다 하더라도 ST상 단상으로부터 전동기가 계속 전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상되더라도 단상이 되어서 결상되더라도 2차로는 단상 전류가 지속적으로 흘러 전동기가 전격속도 약 50% 부근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게르게스 현상은 50%입니다. 게르게스 현상은 절반 정도에서 가속되지 않는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요 마지막 부분은 좀 암기해 주시고요. 예, 이론에서 좀 부족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문제풀이 하면서 확인을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